앞서 이전에 잠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혈지론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1부, 2부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혈지론을 이용해 가지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이 받쳐주는 직업,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다 있으실 텐데, 이 직업 중에서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은 내 심리적인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냥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재능이 받쳐주는 직업은 내가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이런 직업과는 달리 일을 하면 할수록 재미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또는 재주가 있어 가지고 일의 성취도가 좀 빠르게 늘어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두 가지 직업이 있는데, 과연 이 두 가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능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자신의 재능보다는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보다는 재능이 받쳐주는 직업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위에 사주를 한번 보시죠. 보통 이제 일반 우리 자평명리에서는 이런 사주가 있을 때 뭐 조후론이라든가 또는 억부론이라든가 또는 격국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주게 되죠. 하지만 혈지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간이 월지에 당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화살표처럼 사주팔자에서 오행상생상극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직업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재능이 받쳐주는 직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오행상생에 흘러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용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즉 용의 흐름이라는 뜻이죠. 오행의 기운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운인 오행의 기운이기 때문에 용의 흐름이라고 해서 용맥이라고 하는데, 이 용맥에는 총 5가지의 용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두혈 용맥이 있고, 두 번째는 용일혈 용맥이 있고, 세 번째는 용미혈 용맥이 있고, 네 번째는 용월 용맥이 있고, 다섯 번째는 용비혈 용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깊이 유튜브 영상에서 깊이 들어갈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고 하신다면은 그에 맞게끔 공부하는 방법이나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주는 이 용맥의 종류에서 용비혈에 해당하는 용맥입니다. 용비혈에 해당하는 용맥이기 때문에 흐름이 지금 목화, 이렇게 목생화로 흘러가죠. 인성에서 비급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물론 이 사주는 적천수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사주입니다. 무작위로 뽑은 사주인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주를 선택해서 하나 적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목생화 이 흐름 딱 두 가지만 있지만은 혈지, 즉 용신이라고 하죠. 물론 개념은 다릅니다. 혈지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강한 오행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신은 사주팔자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주는 오행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신이라고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혈이라고 하는 것 역시 혈지를 보조하는 오행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희신이라고 그냥 옆에서 적어 놨습니다. 혈지는 임수가 되고 보조혈은 경금이 되는데, 여기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 즉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나는 어떤 거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이 용맥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찍이 자신의 재능이 나이 또는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커오면서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혈지에 해당하는 직업, 즉 임수에 해당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작점에 해당하는 오행 같은 경우에는 월지 간목인데 양의 인성이죠. 양의 인성이죠. 그 다음에 혈지는 양의 관성이죠. 자, 쉽게 말해서 인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보통 교육계통, 병의원계통, 그 다음에 부동산, 변호사, 그 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쪽으로 직업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 사주에서 지금 일간이 병화인데 연간에 병화가 있죠. 비견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주팔자에 비견급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 노름에 아주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우 꼼꼼하기 때문에 작은 숫자라도 틀리는 일 없이 꼼꼼하게 일처리를 아주 잘한다는 말이죠. 또한 무언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망설임 없이 결정 내리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초년에 학업운이 들어와 가지고, 물론 이거는 희용신하고 상관없습니다. 앞서 언급했을 때 십성은 희용신하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용신운이 온다고, 희용신운이 온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구신이라고 할지라도 관성운과 인성운이 오게 되면은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이 있게 되면은 철저한 자기 관리와 냉정함을 갖추고 있고, 또한 추진력, 그 다음에 꼼꼼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교육계통, 병의원, 부동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쪽으로 근무를 합니다만은 가장 최상으로 근무하는 직업은 변호사와 병의원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심리, 즉 내가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정확한 나이대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30 중반쯤 되면은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처음에는 자신의 인성, 이게 시작점이죠. 이게 시작점이죠. 인성, 즉 교육계통, 부동산, 세무사, 병의원계통, 변호사, 회계사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은 곧 흐름이 인성에서 비겁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서 내가 비겁이라는 거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십성이 비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고 겁재고 이거는 비견이죠. 이런 운이 오게 되면은 처음에 확고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이 나중에 중년기 접어들 때쯤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계성이 부딪히게 됩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 버리고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뭔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그다지 의욕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민을 끝에 결국 결정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재능이 있는 혈지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혈지 이거는 관성이죠. 그죠? 양의 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의 관성은 뭐를 말하느냐면은 일종의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직이라든가 또는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쪽을 권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공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초중고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 사업은 집안에 경제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만의 일을 벌려서 일종의 기업 대 기업으로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일을 운영해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장사하고는 다릅니다. 장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개인의 손님들, 즉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장사고, 기업 대 기업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 즉 아니면은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이나 부장 또는 경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보통 이런 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서비스직으로는 거의 일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꽝입니다. 관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또는 남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을 잘 해내지만은 그와는 반대로 주변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일을 하는 모습, 즉 멀티적인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는 이것도 하면서도 저것도 봐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소리를 듣기가 힘듭니다. 즉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가 힘든 거죠. 하지만은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나 공직이나 사무직으로 빠져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는 직장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을 알고 일찍이
사업이나 공직이나 사무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시작점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중년 이후에는 반드시 이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중년 이후 같으면 나이가 이미 많이 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밑에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대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사업이라고 해도 경제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경제력이 얼마 되지 않는, 경제력이 높지가 않다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사업이라도 자영업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작은 사업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은 경제력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은 직원을 두고 기업 대 기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어떤 것을 가지는 게 좋으냐라고 한번 생각을 따져보면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처음 이게 시작하는 인성에 대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처음에는 만족도가 좋을 수 있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즉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게 재능이 받쳐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어려운 느낌이 들지만은 경력이 쌓이면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자분도 그렇지만은 여자분들이 이러한 재능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심리적인 만족을 위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달리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출산과 육아가 있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출산과 육아에 상관없이 육아도 하고 같이 일도 겸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쪽 시작점을 통해서, 즉 자기 만족을 통한 직업을 권유를 하지는 않고 원래 재능이 받쳐주는 직업 쪽으로 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에게 대한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강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좀 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런 쪽으로 시작점에 대한 직업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잠시 경력이 단절이 되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계성을 많이 느낀다고 봐야 되겠죠. 직업에 대한 한계성, 즉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죠. 즉 경력을 살려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한계성을 느끼게 되고 그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재능이 받쳐주는 직업 쪽으로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은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라도 끝나더라도 육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될 수 있으면은 자신과 재능을, 직업을 살려서 그와 연관된 직업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만족하는 직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이 용맥이 시작하는 오행이라는 거는 내 인생이 시작하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흘러가는 내 인생이 시작되는 직업을 말하는 거고, 이 혈지라는 오행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직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직업.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년 이후에 이 혈지에 관한 직업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일찍이 부모를 통해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버리고, 즉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버리고 재능이 있는 쪽으로 먼저 발현을 해서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생을 좀 더 남들보다 빨리 앞서 나가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지는 것도 좋고 재능이 받쳐주는 직업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가졌을 때는 처음에는 만족감이 상당히 크고 그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고 그 한계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직업을 생각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재능이 받쳐주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우물만 파서 이 직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업을 생각하실 때 한 가지 직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직업도 해보고 저 직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직업을 해보면서 나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은 직업과 재능이 받쳐주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사주를 만세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뽑은 다음에, 만세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뽑은 다음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대로 오행 상생의 흐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주팔자에서 오행 상생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목, 화, 그 다음에 화 다음에 갈 길이 없죠. 그죠? 토가 있어야 되는데 토가 안 보이죠. 자, 이 길은 대각선으로 갈 수가 없으며 점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아래 위 상하 좌우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면은 여기가 끝점인 겁니다. 즉 이 시작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의 시작점입니다. 사주팔자 어디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또는 지지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찾아가지고 꼭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목화토금수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을 찾아서 이런 흐름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이 흐름에서 시작점을 찾아서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인지 아니면 재능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직업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을 살필 때 반드시 일간을 지나는 흐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간을 지나지 않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간을 지나는 흐름 안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오행을 찾아서 이 오행이 인성인지 또는 비견인지 식상인지 관성인지 인성인지 이것을 찾아서 이에 해당하는 직업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직업이 나오겠죠. 예. 인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권유를 합니다만은 초년에 학업운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공부를 그다지 많이 못했다고 한다면은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또는 피부관리사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누군가를 관리해주는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상담가였습니다.